구절초 이야기 6. 가을 편지 35. 구절초를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당신. 구절초를 좋아하세요? 나는 좋아합니다. 외딴 산속의 구절초가 다투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며칠 전에 시작되었고요. 추석 연휴를 길에서 보내기로 하고 나는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시간을 멈추는 상상과 마치 멈추어버린 듯한 시간에 숨마저 죽이고 가능한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을 비우려 했습니다. 한순간은 그런 상태에 푹 빠졌다는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비였습니다. 영원한 인생의 나그네로 살고자 하는 내게 있어 서글프게 하는 게 비와 눈입니다. 비가 오면 길 위의 삶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 바람에 생각을 단축해 출발한 나의 운전처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를 반기는 게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그것은 도도하게 꽃잎을 펼친 채 나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그러한 건 아닙니다.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있는 구절초가 올해 첫 꽃을 피운 것입니다. 첫 꽃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무수한 꽃봉오리가 저들도 보아달라고 눈길을 보냈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고 부슬부슬한 가을비 맞으며 아래 위리 텃밭을 돌며 구절초를 살폈습니다. 어떤 건 코스모스만큼 자란 것도 있습니다. 이 모두 활짝 피면 이 산속은 한동안 흰 꽃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찌들고 오염된 내 마음이 정화될 것만 같다는 생각마저 합니다. 사랑받는 당신에게 구절초 이야기를 한 적이 27번째 가을 편지에서 다루었더군요. 그때가 지난해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다시 그 즈음에 구절초를 두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일기장을 들추었습니다. 다음에 더 볼만 하겠어. 올해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없던 곳에도 구절초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지요. 이 꽃이 여기에 온 것은 4, 5년 전쯤입니다. 깊은 산에서 큰 나무 그늘로 말미암아 거의 땅을 베다시피 한 구절초 뿌리를 몇 해서 마당 한복판에 심었습니다. 나의 바람대로 잘 자랐습니다. 이듬해는 마당을 환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꽃이 지고서 열매를 알뜰히 거두었다가 여기저기 뿌렸습니다. 결과 지금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 지금부터 가을이 질 때까지 그 존재를 과시하며 나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사랑받는 당신도 알겠지만 구절초는 봉우리와 막 피면 중심부에 분홍빛이 돕니다. 이 상태도 나는 좋습니다. 하나 더 좋은 건 꽃이 피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하얗게 변합니다. 이때가 되면 나는 구절초를 더욱 좋아하게 됩니다. 물론 동시에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인간 쌍둥이도 성장이 다르듯이 구절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좀 빨리 피는 게 있는가 하면 좀 늦게 피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초 무리가 온통 하얘지는 걸 감상할 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금은화와 마찬가지입니다. 겨우살이 덩굴이라 불리는 인동꽃은 필 때는 희지만 점차 누렇게 변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뿌리에 근거하지만 어떤 건 금빛, 어떤 건 은빛이 되어 금은화가 되는 것처럼 구절초도 분홍빛을 품고 모습을 드러내지만 나중에 백설처럼 되는 그 과정이 금은화와 다를 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언제인가 사랑받는 당신에게 넌지시 이 산속에서는 여기에 어울리는 꽃을 심고 가꾸겠다고 말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여기 비해당은 철마다 그리 다양한 꽃이 없습니다. 가능한 자생식물을 내가 고집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이 무엇일지 생각한 끝에 찾은 게 구절초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짙푸른 녹색입니다. 이런 환경에 너무 화려하거나 눈이 부실 정도 원색적인 꽃은
도무지 나를 둘러싼 이 자연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나만의 것입니다. 끝무리에 들어간 참취 자잘한 꽃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 작은 흰 꽃이 다음 순서를 구절초에 넘겼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초는 올해는 더욱 풍성하게 자태를 뽐낼 준비합니다. 구절초는 꽃뿐 아니라 향기도 좋지요. 어느 쑥과도 다르고 산국과 감국과도 다른 그것은 구절초만의 독특하고 진한 향이니까요. 처음 번식을 하려고 마당 복판에 심은 것은 다른 데로 옮기고 달랑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 하나의 뿌리에서 돋은 무수한 가지와 곁가지에 꽃망울이 이로 셀 수 없이 달렸습니다. 아직 그건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앞에 주저앉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맙다. 여기 무수한 너의 후손이 많잖니? 가을꽃의 대명사가 뭘까요? 어떤 이는 국화, 어떤 이는 코스모스 따위가 될 터이고 누가 같은 질문을 나한테 하면 구절초라고 나는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구절초를 좋아하는 내 생각과 마음은 까닭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좋습니다. 화려하고 현란한 색채보다 흰 꽃을 좋아하는 마음이 구절초에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당신에게 구절초 멋과 향을 전하며 언젠가는 함께 흰 꽃을 두고 또 그 앞에서 꽃의 느낌만큼이나 순수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당신이 어디에 살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사랑받는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보게 되겠지요. 중요한 건 내가 당신에게 쓴 가을 편지가 벌써 35번째라는 것입니다. 부침. 사랑받는 당신은 지금 내가 어떤 노래를 듣는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나오는 나의 버릇이기도 하지요. 가을 편지를 쥐에 찾아 듣습니다. 아침나절부터 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해는 구름 속에 숨었으므로 다소 찌뿌드드한 흐린 하늘이 가을 편지 듣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까지 안녕히. 2016년 9월 22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